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가 분모를 이루고 있지만 시행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창원시가 2025년 150만 명에 달하는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허황된 내용들이 많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야의 역사라는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김해시가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국내 처음으로 창원에 개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자치단체 독단적 행정에 대한 제동과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투표제가 있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경남을 뒤흔드는 현안에 주민투표 요구가 거세지만 행정기관이 이를 거부하면 시행이 어렵습니다. 천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추진운동본부가 발족했습니다.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서명을 받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지난 2013년. 폐업의 정당성을 묻는 주민투표가 당시 추진됐지만 경상남도가 거부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대법원 판결까지 거쳤어야 주민투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경남도민의 힘과 요구를 모아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켜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살려내겠습니다. 경남의 여론을 뒤흔들고 있는 무상급식을 두고 시민단체는 주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도민 입장에서 이 정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에 근거해서 도민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서 판단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 의결사항이고 대의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는 아예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창군에서는 구치소 설치를 두고 주민투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거창군은 대상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결국 주민투표를 시도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 중대 현안을 해결할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말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보장된 주민투표의 시행은 산 넘어 산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창원시가 2025년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허황된 내용들이 많아 준비가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준비해온 2025년 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10년 뒤 미래 모습을 그리는데 중요한 변수는 바로 목표 인구. 창원시는 2025년 인구를 15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창원시의 현재 인구는 107만 명으로 10년 안에 43만 명이 늘어야 하는데 해마다 3.4%씩 인구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통계청의 인구 성장률 추계치와는 10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희가 낸 경남의 이동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해봤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하지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보고서가 창원시의 미래 구상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창원시는 최근 광역시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지만 보고서 130여 페이지 가운데 광역시에 대한 부분은 불과 2페이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점 분야인 관광도시 전략도 부실합니다. 목표 관광객은 1,000만 명이지만 유치 전략이나 과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관련 전문가 시민 의견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2025년 장기 발전 계획은 이달 말에 확정됩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가야의 역사가 오롯이 담긴 김해는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오는 2017년 관광객 1,000만 명을 목표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현준 기자입니다. 가야 왕궁의 웅장한 모습이 김해 분성산 자락에 재현됐습니다. 가야 역사를 체험하고 캠핑까지 즐길 수 있는 가야 역사 테마파크는 5월 초 개장됩니다. 오감 체감형의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가야의 어떤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가족 단위의 테마파크로 현재 재구성해가지고 올해 관광객 목표는 50만 명. 김해 관광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철광산 공연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가야 역사를 주주라한 수준 높은 뮤지컬 공연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현재 폐장된 가야랜드도 자연 휴식 공간으로 올 상반기에 문을 열고 오는 2018년까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짓고 생가도 복원합니다. 가야문화축제에 135만 명, 수로왕릉과 노무현 대통령 생가에 각각 109만 명과 70만 명이 찾는 등 지난해 김해 관광객 수는 760만 명. 김해시는 오는 2017년에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창원, 또 이렇게 구마산, 특히 울산, 대구를 오르면은 1000만 명 목표는 더 빨리. 김해시는 낮은 지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김해 알리기 사업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국내 처음으로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데다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라 더욱더 관심이 높습니다. 오종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에 문을 연 국내 첫 개성공단 제품 직영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가운데 중소기업 14곳에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직접 만든 등산복과 여성복, 양복, 운동화, 그릇과 속옷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제품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개성공단 제품들을 직접 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직접 좋은 제품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와 유통의 통로를 좀 만들어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개성공단에서 대기업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납품하는 기업들의 제품들입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품질면도 그렇고요. 옷이 이 질감을 만져보니까 옷이 이 옷 자체 질감이 참 좋더라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 가면 이런 게 보통 최소한 10몇만 원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되게 저렴합니다. 가격대는. 마땅한 국내 판로가 없었던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도 직영점을 통해 새로운 판매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노화를 막거나 늦추는 이른바 항노화 연구를 위한 사업단이 오늘 경상대학교에서 출범했습니다. 이 사업단은 기존 바이오 특허의 산업화 가능성을 검토해 영세 바이오 업체들에게 투자 유치와 마케팅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양리성이 강한 여주.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에게 인기입니다. 이 여주로 당뇨병 치료 약물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실험이 한창입니다. 질병 등으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항노화 연구입니다. 이런 항노화 물질의 산업화를 위한 개발 사업단이 발족했습니다. 정말로 사업화가 될 수 있는지 그걸 평가를 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그래서 투자 유치도 하고 마케팅까지 지원함으로 해서 경상대와 부산대, 경상남도 등 연구기관과 자치단체, 바이오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 사업에는 국비 100억 원 등 모두 165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단은 우리나라 보유 바이오 관련 5만여 건의 특허 가운데 6건을 오는 2020년까지 항노화 물질로 산업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수한 기술은 있었는데 이것을 사업화하지 못하고 사장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수한 기술들이 산업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동안 예산과 연구 여건 때문에 도약의 한계를 보였던 바이오 산업. 항노화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계기로 도약의 계기를 맞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시 주식회사 KAT 정용희 대표이사 외 임직원 1동이 551만 4,59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전국 한우협회 의령군 지부 200만 원, 거제시 옥포동 조라성판의 김재욱 회장 외 회원 1동 50만 원,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수 부녀회 30만 원, 창원 마산하포구 남성동 수남상가 배숙희 할매죽집 배숙희님이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북상면 자원봉사협의회 회원일동, 합천군 새마을협의회 회원일동, 창원 의창구 봉곡동 수성약국, 의령군 부림면 미태산회에서 3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녕 우포늪과 가까운 주남저수지에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따오기 보건센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와 창녕군은 지난달 23일 고성에 이어 지난 4일 창녕 우포늪과 가까운 창원 주남저수지의 청동오리 몸속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우포늪 통제 초소를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따오기가 AI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탐조객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철새 분변이 떨어지지 않도록 따오기 보건센터 상공에 대형 풍선 4개를 설치했습니다. 영남권 6개 기초단체장들이 남부 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진주와 통영, 거제 등 영남권 6개 기초단체장은 어제 김천시에서 모임을 갖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낙후된 남부 내륙 지역의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내륙철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경선 결과가 경남의 야권 구도에 영향을 주게 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레 오후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세 후보를 넣고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경남 정치권은 영호남을 각각 대표하는 문재인, 박지원 두 의원의 승부가 내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통영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이 예금 잔고 계좌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1억 8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행정실장이 소규모 학교에서 혼자 학교 예산을 관리하면서 2년 동안 잔고 계좌를 위조해 1억 8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전자자금이체 활용을 의무화하고 1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구매 때 관리자의 확인을 의무화하며 또 학교 회계 시스템 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오는 13일까지 헬기를 이용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예찰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